김철수는 올해로 55이 되었다. 젊은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 그는 언제나 홀로였다.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많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어느새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에게는 어머니 박순애가 전부였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했고 아들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철수가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주었고 작은 집안을 알뜰히 꾸려나갔다. 모자간의 삶은 소박했지만 평온했다. 철수야, 오늘은 일찍 왔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는 밤 9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철수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 일상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나날들이었다.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크게 넘어진 것이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까지 생겼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평생 강인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퇴원 후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야 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고 세수나 머리 감기는 철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집안일은 모두 철수의 몫이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준비를 돕고 점심때는 회사에서 잠시 나와 식사를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서둘러 퇴근해 저녁 준비와 어머니 돌봄을 도맡았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어머니도 곧 나아질 거야라며 재활운동에 열심이었고 철수 역시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기를 꺼려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어머니, 일어나서 조금 걸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다리가 아픈데. 오늘은 좀 쉴게.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다. 어머니는 점점 의욕을 잃어갔고 철수는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고 조퇴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상사의 눈치가 보였다. 결국 그는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형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히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생활은 팍팍해졌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각종 의료용품 구입비까지 더해지니 가게는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 힘든 것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침울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철수 자신도 변해갔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오직 집과 병원 그리고 잠깐의 회사 출근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철수야, 오랜만에 한잔하자. 미안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아예 연락해오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철수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밤이면 어머니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있곤 했다. 온통 걱정뿐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언제쯤 회복될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더욱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성실한 아들이었다. 매일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돌봤다.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철수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때로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고, 때로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미안하고 죄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피어오르는 감정들이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겠다며 철수를 깨웠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철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또요? 아까도 갔다 오셨잖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철수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잠이 덜 깨서 모시고 가요. 하지만 그 순간의 짜증은 철수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철수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어머니도 철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다. 너도 힘들 텐데. 어머니가 참을 수 있는 건 참을게. 이런 대화는 둘 다 마음 편하지 않았다. 철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그 책임감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철수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인지 아니면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인지 분간이 서지 않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철수는 며칠 동안 망설였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찾았다. 김현수라는 이름 옆에는 동생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현수와는 거의 2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사고 직후에 한 번 연락했을 때도 형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이 났다. 형, 현수야. 잘 지내지? 네, 그럭저럭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일로 연락했어. 혹시 시간 될 때 한 번 들를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응.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어. 나도. 솔직히 좀 버거워.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 강한 형의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했다. 다음 날 저녁 현수가 집을 찾아왔다. 3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는 어머니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의 야윈 모습에 당황스러워했다. 현수야, 잘 지냈니? 어머니가 이래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얼른 나으세요.
짧은 대화 후 형제는 거실로 나왔다. 철수는 현수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철수는 어머니의 상태 악화,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뀐 것,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현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빙빙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형,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철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 대출도 있고.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돈 얘기가 아니야. 가끔이라도 어머니 좀 봐드리고 내가 숨 좀 돌릴 수 있게. 형,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2시간이에요. 주말마다 오기도 힘들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들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형은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수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제 가족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왜 형 혼자 사시기로 한 선택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해요? 현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형이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것도 형 선택 아니에요? 형제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현수야, 어머니는 너한테도 어머니야. 혈육이잖아. 그럼 형도 제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요. 가족?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철수는 현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 의심스러웠다.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인생을 포기했다고. 지금 형 모습 보세요. 55에 결혼도 못하고 파트타임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현수의 말은 날카로웠다. 철수가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철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 이제 각자 살 길을 가요. 그 한마디가 철수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각자 살 길이라고. 네. 형은 형대로, 저는 저대로. 어머니 일은 형이 알아서 하세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들 봐야 하거든요. 현수야. 형, 전문 간병인을 쓰시든지 요양원을 알아보시든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현수는 현관으로 향했다. 철수는 뒤따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지금 정말로 이렇게 갈 거야? 현수는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다. 형,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요. 제가 형 입장을 이해할 수 없듯이 형도 제 입장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현수야, 제발.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형, 혹시 정말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돈이라면 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돌보는 건 저는 못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철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동생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대화를 들으셨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무력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현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수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각자 살 길을 가자. 그 말이 가장 아팠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현수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져 가고 있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조차 점점 버거워졌고 자신마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철수야, 괜찮니? 어머니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챈 것이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태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결국 철수는 결심했다. 잠시라도 숨을 돌려야 했다. 어머니를 단기간 요양원에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다녀와. 요양원에서 며칠 계시다가 제가 돌아오면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철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셨지만 철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요양원 직원들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자책했다.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철수는 서둘러 요양원을 나섰다.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짐을 쌌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도시를 벗어나 국도를 따라 달리다가 산길로 접어들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철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마을은 고즈넉하고 평온해 보였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산골 민박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철수는 차를 세우고 민박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는 젊은 남자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하자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박 찾으시나요? 네. 며칠 머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 젊은 여자가 나왔다. 남자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은이고 남편 이도현이에요. 며칠 계실 예정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될까요? 물론이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이 철수를 안채 옆 작은 별채로 안내했다. 깔끔하고 아늑한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산과 논밭이 한눈에 들어왔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요, 그냥 간단히 해먹겠습니다. 그러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은이 나간 후 철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정적이었다. 도시의 소음도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다. 저녁때가 되자 지은이 문을 두드렸다. 저희가 저녁 준비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마당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도현과 지은, 그리고 5살 정도로 보이는 딸 하린이가 함께 자리했다. 저희는 3년 전에 이곳으로 왔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바빠서.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농사도 모르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아빠 아저씨는 왜 혼자 왔어요? 하린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가 잠시 쉬러 왔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아요. 하린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철수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다. 식사 후 철수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어둠과 쏟아지는 별들이 철수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새벽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철수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의 평온한 분위기가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마당에 나가니 도현이 벌써 밭일을 하고 있었다. 하린이가 그 옆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도 이런 곳에서 계시면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실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렸다. 이틀째 되는 날, 철수는 도현과 함께 밭일을 도왔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것 같았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으며 땀을 흘리는 일이 오랜만에 느끼는 단순한 행복이었다. 도시에서는 이런 일 해보신 적 없으시죠? 도현이 웃으며 물었다. 철수의 서툰 손놀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네. 사무실에서만 일해서요. 이런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아팠거든요. 도현은 3년 전까지 광고회사에서 일했다고 했다. 야근과 스트레스에 지쳐 있을 때 지은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자니.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비빔밥을 내왔다. 하린이는 철수 옆에 앉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 우리 집 닭 봤어요? 계란도 낳고 정말 귀여워요. 그래. 아저씨도 보고 싶은데. 그럼 같이 가요. 하린이가 철수의 손을 잡고 뒤뜰로 데려갔다. 닭장 앞에서 신이 나서 설명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철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이런 순수한 웃음을 잊고 살았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가요? 물론 말씀하기 싫으시면.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따뜻한 부부에게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고, 간병으로 인한 어려움, 동생의 냉정한 거절,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혼자 나온 것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도현과 지은은 말없이 들어주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셨군요라며 공감의 표현을 할 뿐이었다. 할인이도 평소보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혼자 두고 나 혼자만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 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할인이가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친정어머니께 며칠 맡기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철수는 이들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은의 질문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저희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집 옆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원래 도현이 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돌아가신 후로 비어 있거든요. 지은이 말을 이어받았다. 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 낡긴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아보실래요? 도현의 제안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농사일은 처음엔 어렵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어머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함께 배워가면 돼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할인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혼자 놀기 심심해했거든요.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가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농사일도 함께 할 수 있고 할인이도 좋아할 거고. 도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과는 다른 이유였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철수는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지은이가 해준 음식을 드시고 할인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자신이 밭에서 흙을 만지며 일하고 저녁에는 이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농사일도 배워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실까? 철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내일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철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서 괜찮아. 너는 일 잘 되고 있고.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찾았어요. 좋은 곳? 시골인데.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철수는 도현지은 부부를 만난 이야기, 그들의 제안, 그리고 자신이 느낀 희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골 생활이 불편하실까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철수야,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패 끼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환영한다고 하세요.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까? 어머니의 대답에 철수의 마음이 밝아졌다. 이틀 후 철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로 돌아왔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다. 어머니, 여기에요.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아이고, 여기가 그 좋다던 곳이구나. 공기가 정말 좋네. 마침 도현과 지은이 할인이와 함께 나와서 맞이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철수 씨 어머니시죠? 저는 이도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들이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반가워요. 지은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할인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신기한지 계속 따라다녔다. 할머니, 저는 할인이에요. 아이고, 우리 할인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5살이에요.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할인아,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 지은이 아이를 타이르려 했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주 많이 먹었어. 와, 정말 많이 드셨구나. 할인이의 순수한 반응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시는 모습이었다. 도현이 옆집을 보여드렸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부엌이 있었고 마당도 제법 넓었다. 어머니가 계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도현과 지은의 도움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했다. 첫 며칠은 어머니도 철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들려오는 할인이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지은이가 가져다주는 따뜻한 음식, 그리고 도현과 함께하는 밭일이 점차 일상이 되어갔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여기 와서 살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실제로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할인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머니, 내일 계란 주워요. 그래, 우리 할인이와 함께 주우자. 어머니는 할인이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다. 아이의 순수함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철수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보행 보조기를 짚고 혼자서 마당을 걸으시는 모습을 본 것이다. 어머니, 철수야. 다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의사도 놀라워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었다.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회복력이 좋아진 것 같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도 변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현과 함께 밭에 나가고 점심에는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할인이와 놀아주거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형님, 농사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도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철수의 손놀림이 처음보다 훨씬 능숙해졌기 때문이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요. 철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도현과 지은은 그에게 단순히 농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인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가족이 늘어난 기분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할인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기셔서 정말 좋아해요. 철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철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철수야, 끝내 포기하지 않았구나. 네.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철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동생마저 등을 돌렸을 때도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철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5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